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자,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많이 차분하다 표현해야 될지. 하여간 조금 마음이 평소랑 다르게 약간 우울함이 좀 찾아오긴 해요.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창밖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왠지 울적하고 기분이 다운됐을 때, 누군가 이렇게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귀인? 이런 분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마음이 업이 되면서 막 희망이 생기는, 그런 어떤 느낌이 막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죠. 그 귀인이 혹시 지금 와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내가 힘들 때 나를 조금 이렇게 끌어줄 수도 있고 서로 함께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혹시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카드로 내 주변에 이 귀인이 와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곧 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비 오는 날 밤 제가 좀 청승 떨면서 카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게 귀인은 언제쯤 올지 한번, 자,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장을 콕 찍어주세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현재 상황을 봤는데요. 지금 귀인이 내 옆에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요. 함께 같이 주변에 있긴 한데 내가 조금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분이 귀인인 거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같이 뭐 일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뭔가 같이 아니면 어쩌다가라도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을 지금 나는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마음속으로는 좀 갈등을 겪고 있어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요, 왜 귀인이냐면요, 지금보다 자 가까운 미래를 봤더니요, 이분한테는요 어찌 보면 내가 기대해도 될 만한 큰 산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우리 그 상대는요, 그 귀인 분은 나에게 본인한테 있는 산을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서 가도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지금은 갈등하면서 조금 버거워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자, 1번 카드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혹시 그분이 귀인일까 하는 분이 귀인 맞아요. 그리고요, 이분하고의 관계를 쭉 이어간다면요, 이분, 생각보다 내가 기대기에 너무너무 큰 산이에요. 이 산을 지금은 숨기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귀인이 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짠! 백마를 탄 왕자처럼, 아니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뭐 왕비처럼 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1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귀인이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아무렇지 않게,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귀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있어요. 함께 뭔가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함께 살고 있거나 뭐 그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까지 본인의 마음을 확 드러내지 않았어요. 본인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귀인이면 무조건 다 나를 위해서 흠뻑 뭔가 갖다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귀인을 정의 내린 거예요. 사실 귀인은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귀인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인을 보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금 내 주변에 귀인이 있어요. 그분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 만날까 말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분에게 내가 바라는 마음 없이 먼저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감동을 받아서요. 예기치 않은 선물을 주거나 예기치 않은 도움을 분명히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여기선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분은요, 나의 마음을 지금은 이렇게 간보듯이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귀인도 사람인지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봐야지만 내 모든 걸 확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온 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안 풀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 분이 아닌 것 같아. 귀인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요, 귀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봐서 이분이 지나가 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좀 바꿔서 내가 누구든 간에 내가 감이 안 잡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내 주변 분에게 바라는 마음 없이 좀 베풀어 보세요. 베풀게 되면요, 멀리서 딱 살펴보고 있다가 그분이 저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충분히 줄 수 있어, 이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이게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아니야,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나를 더 성가시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요 생각 좀 바꾸세요. 먼저 베푸세요. 지금은 베풀고요. 이 베푸는 모습을 우리 그 상대는, 그 귀인은 싹 살펴보다가 저 정도면 됐어 할 때 짠 하고 선물처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저 사람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 귀인은 저렇게 욕심쟁이에게는 선물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라져 다른 분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조금 내 몸을 낮추고 내 욕심을 조금 낮추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 말고 조금 베풀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분에게 먼저 베푸신다 그러면 그분 귀인이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금 나의 거짓 없는 마음을 좀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커다란 산이 되어서 내가 마음껏 기댈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에게 엄청난 산이 될 수 있는 귀인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놓쳐요. 그러니까 먼저 베푸시면서, 먼저 웃어주시면서 그분하고의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러면 진짜 그분은 나에게 로또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베푸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시면 분명히 귀인으로 다가올 거예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과연 나에게 지금 귀인이 왔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이 분은요, 귀인으로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모습이에요. 요거는요, 하늘에서 지금 꽃비가 팡팡 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귀인이면은 어떤 사람으로만 올 것 같잖아요. 물론 사람으로도 오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아니면 뭐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내가 선정돼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주어진 일을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운명의 이 바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 도움을 주면서 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몰라서 그렇죠.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이건 간에,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거나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요. 나는 지금 엄청나게 큰 귀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나한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밖에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서 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일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현재 그거 만약에 내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왜냐면요, 이 운이 조금 있으면 끝나요. 이 귀인의 모습이 여러 명이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일, 이런 일로서 어떤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요, 하늘에서요, 도움을 주려고 어떤 힘들을 막 모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내 욕심만 차리거나 내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분은 조금 있으면 갑자기 일이 막혀버려요. 지금 현재의 많은 귀인들이 나에게 몰려있는 모습이고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난대요. 요게 요 분들이 일로서 물론 만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베푸는 사업, 좀 도와주는 일, 봉사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나에게 귀인을 보내준 거예요. 이때 맺어진 인연들이 어찌 보면 나에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 분들은 평생 나의 귀인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인이면 한 명이고 나를 위해서 탁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렇게 여러 명이서 어떤 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기는 해요. 그때 나에게 귀인으로 다가섰지만 그 일이 끝나도 내가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에게 한 번에 많은 귀인을 보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뭐 사업이나 앞으로 하는 일을 쭉 이어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요때 딱 보내준 이 분들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그분들을 막대하거나 진짜 계산적으로만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요 운이 딱 지나면 이 분들이 내가 베푸는 거 없이 하게 되면 요 분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등 돌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있고 어떤 일로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요 분들이 잘 해주다가 조금 있으면 등 돌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나는 갑자기 흔들려요. 하던 일도 흔들리고요.
나의 정체성도 막 흔들리게 되고 내가 만약에 하던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흔들린대요.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이러면 이거 나만의 공덕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공덕으로 이 귀인들의 덕분에 내가 일이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섭섭함을 주게 하거나 그분들을 조금 어찌 보면은 내 이익에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요. 그 운이 바로 딱 등 돌린다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운은 다 흔들려요.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나 지금 뭐 그닥 그 사람들 도움 안 받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나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건요. 이 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어떤 뭐 동호회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봉사활동이 잘 돼가고 있어. 사업도 잘 돼가고 있어. 그거 나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도와줘서 지금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던 안 하건 간에 내 능력보다 도와줘서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거품 빠지듯이 쑥 빠질 수 있는 이 운이 되면 내가 요때 지금 내 주변 분들한테 잘 못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해요. 이 운이 이 귀인 분들이 조금 있으면 등 돌리면서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심하게 흔들린다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 많이 괴로워하겠죠? 우리 점을 본다는 건 미리 보고 나를 살펴야 돼요. 살펴보고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나는 그분들한테 줄 거 다 주고 하는데 나 때문에 그분들이 먹고 사는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함께 내 주변에서 귀인처럼 왔기 때문에 내 일이 지금 유지되어 가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몰라주면 조금 있으면 복이 그 귀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주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모습. 이 얘기는 뭐냐면 하던 일도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안 되고요. 모였던 그 조직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모였다 그러면 이거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2번을 뽑았다 그러면 요거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귀인으로 내 옆에 있는 모습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혹시 내가 이 사람이 귀인인 것 같아. 나에게 나랑 뭔가 잘 통하고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분은요, 귀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오히려 나를 흔들어 놓고요. 나를 이렇게 줄 위에 아주 불안불안하게 서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도록 만든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은 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항상 보면은요,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보면 아주 달콤하게 와요. 근데 귀인은 보니까요, 처음부터 달콤하게 오는 사람들은 귀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악연인 경우가 제 경험상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나 이분이 나를 뭔가 확 그냥 신분 상승시켜주고 내가 하는 일을 확 그냥 일어나게 해주고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는 이렇게 엄청난 기대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귀인일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뭔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분은요. 여기선 귀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요.
악연의 모습일 수 있다예요. 나는 귀인이 그럼 언제 오냐면요. 조금 있으면 가까운 미래에는요. 귀인이 자연스럽게 아주 뭔가 달콤하게 오지 않고요. 그냥 일상에서 내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온대요. 지금은 그분을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이분 혹시 지금 내가 그 귀인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랑 어떤 일을 같이 해서 이제는 빠지지도 못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또 조금 되네. 그런데 내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 혼란함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셔도 제가 보기엔 후회 안 해요. 왜냐면 지금의 모습은 그 사람은 나에게 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 분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내 생각을 딱 바꿔서요. 내가 그러면 그분의 귀인이 되어주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린 귀인은 나를 좀 도와주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영혼적인 부분이 잘 통하고 그런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어찌 보면은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지금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마음을 확 바꾸세요. 그 사람한테 바라는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게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 내가 요거는 도와줄게 라는 마음으로 가신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받으려고 하잖아요. 못 받아요. 오히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더 애를 쓰는데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럼 그 사람하고 딱 끊을까? 근데 끊을 수도 없어. 너무 엮인 게 많아. 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요번에는 그 사람 나 아마 전생에 나에게 빚 받으러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빚 받으러 온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베풀게 라는 마음으로 가지신다 그러면 요 분하고의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분이 내가 아낌없이 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나에게 귀인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먼저 못 받아요. 먼저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난 너무 힘들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나도 자립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할 때는요. 끊으세요. 끊으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는요. 자연스럽게 오는 인연이 있대요. 귀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니다 싶은 데 바로 정리하시고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낌없이 주세요.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그래도 그래 요번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줄게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면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 복이 들어와요. 내 마음을 비우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많은 걸 빼앗아 간다 그래도 더 많은 걸 그 사람이 성취한다 그래도 나는요 그 분을 위해서 오히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오히려 그래 너 다 가져가 이런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복은 이 사람한테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딴 곳에서 이렇게 귀인으로 와서 나는 그 복으로 복을 받아서 또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난 분 그분 귀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분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게 훨씬 더 복도 받고 좋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보니까요. 혹시
얼마 전에 헤어졌거나 얼마 전에 뭔가 같이 일을 도모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끝난 일이 있으신 분이시라면요. 지금 여기서는 귀인이 내 곁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어떤 갈등이 있어서 떠났겠죠. 아니면 같은 곳에 있다가 조금 이제 먼 거리로 갔거나.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 귀인이 떠난 모습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귀인이었나? 뭐 이러신다 그러면 그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어떤 일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하던 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 나 생각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귀인이 내 파트너였다 그러면요. 나는 그분 없이는 하려고 하는 일, 같이 뭐 함께 뭔가 도모해서 하던 일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너지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마음으로 봤을 때는요, 내 마음은 전쟁이고요. 화가 조금 많이 나 있고, 다시 그 사람에게 와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더 괜찮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올 수 있을까 봤는데 아니래요. 지금 모습에서 이분이 같기 때문에요. 나는 가까운 미래에도요. 마음을 못 잡고 갈팡질팡한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짝꿍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 파트너였을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파트너였다 그러면요. 어떤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런데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돼. 지금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 절대로 이해 못해.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걸 다 이해할 거야 라는 어떠한 사건으로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이 떠나셨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러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을 만약에 같이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러면요. 지금 이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자존심 좀 내리셔야 돼. 그리고 일단은 큰 일, 큰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 일을 먼저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의 감정은 나중에 조금 처리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봐요. 지금 나에게는요, 이분이 참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었던 귀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뭐 하나가 분명히 뭐 치명적인 어떤 잘못이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요 치명적이었던 그거에 내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분을 핥히고, 그분을 못 오게 하거나 뭐 이러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마음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귀인이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하는 건요. 물론 그분 잘못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 잘못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마음을 조금 내리시고 어떤 같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한번 좀 용서를 해 주시고 같이 함께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해서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만약에 안 하시고 나 혼자 나 절대로 용서 못해.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만 보면은 욱해 뭐 이러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지금 상황도 쉽지 않지만요. 조금 있으면 내가 더 곤란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어쨌거나 잘못은 저질러진 것이고 그거를 그 인간적인 면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되지 이런 판단은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그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고요. 지금은 그 분을 다시
받아들이셔서 함께 가시는 것이 조금 있다가 올 더 큰 위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물불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화만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마음을 내리시고 이 그 떠난 아니면 못 오게 한 인연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다시 한번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운에는요 새로운 귀인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나는 이분과 비교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내 옆에 다른 사람도 못 오게끔 내가 다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나는 마음이 지금 안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업이시거나 만약에 가정이다 이럴 경우는요 파탄이 나는 거예요. 회사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떠난 분이 나에게 귀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어찌 보면 나는 그 귀인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 귀인인지 몰랐어. 근데 알았는데도 영원할 줄 알았어.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분에게 너무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도 실수를 어찌 보면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어떤 섭섭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귀인은 지금 그분 떠난 그분이 나에게 귀인이었다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도 그분의 좋은 점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그 좋은 점 많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고맙고 우리는 매번 감사의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도 화가 나는 거지. 그죠? 혹시 그 마음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라고 하신다 그러면 화나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그분에게 저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니까요. 아셨죠? 이 화나는 마음 곧 지나가요. 그리고 생각 바꾸면요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난 그분이 귀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걸 마음속에서 이렇게 품으면서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한번 보내시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